안녕하세요. 80일 된 아기를 행복하게 키우고 있는 기현입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피곤이 마구마구 밀려오고 할 때도 너무 많지만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매일매일 진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육아에서 중요한 것 6가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육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관계를 많이 맺어주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나중에 크고 나서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자신의 몫이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관계들을 맺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관계, 이모 삼촌과의 관계, 그리고 저의 친구들과의 관계, 또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아직 80일밖에 되지 않은 작은 아기지만 그 관계들이 벌써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 주고 사랑 받을 수 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삶에서 마음의 행복과 안정을 얻었으면 해요. 두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화인데요. 아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대화를 할 수 있는, 원활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시 말이 안 통해. 진짜 말을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나는 아이와 마음껏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기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아기들은 사실 말을 못하고 진짜 말이란 걸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의 2년이 걸리겠죠? 이번에 0-5세 말걸기 육아의 힘,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기와 소통을 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지금 이렇게 어린 아기한테는 입 모양을 좀 크게 해주는 게 좋대요. 뭐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에, 우, 우, 우. 신난다. 와우. 책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입 모양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특히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고 해주면 아기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이 입 모양을 보고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시기의 아기는 사실 음성과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 어른들이 대화할 때도 그래요. 말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도 말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얼마나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잘 듣느냐, 이것이 대화에 어떻게 보면 대화 잘하는 사람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기가 너무 말을 늦게 배우는 것 같다,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말을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체크하라고 해요. 이렇게 부록이 나와 있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의 말을 알아듣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직접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꼭 뭐 아이가 빨리 말을 배우기를 바라서 한다기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말을 하지 못할 때에도 자신을 표현을 몸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줘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육아. 저는 되도록이면 이 지구의 자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육아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보통 많은 상황과 달리 24시간 모자 동시를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80일 동안 계속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물론 요즘은 현대이니까 현대에 맞게 뭐 옛날처럼 막 움막 짚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저는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도 뭔가 인위적인 장난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사준다거나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자연에서 뛰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홈스테이 했던 집에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손자, 손녀들이 많이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연에서 정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놀더라고요. 저도 가능하다면 나중에 그렇게 자연과 가깝게 키우고 싶어요. 저도 자연과 가깝게 살고 싶고요. 네 번째는 육아를 하면서
부부의 행복과 부모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기에게 이만큼 줄 거를 좀 덜 주더라도 부부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아이를 키우면서 예전만큼 부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서로 놀러 나갈 시간도 거의 없고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서로 지치기 때문에 다툴 일들도 생기고요. 저희도 지난 80일 동안 잠깐 진짜 20-30분 산책 2번 다녀온 게 전부예요. 그렇기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힘들고 제가 스트레스 받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아이의 육아에는 정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아기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해주고 중요한 부분들을 해주고 그 외에는 최소로 무리하려고 해요. 최소로 무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앉아있을 수 있을 때 서 있지 말고 누워있을 수 있을 때 앉아있지 말고.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되게 공감됐었는데 아이가 24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막 다양한 것들을 계속 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집 안이 되게 답답하대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자꾸 접하고 싶어 하고 집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뭐 키즈 카페나 문화센터를 가는 것도 물론 방법이지만 엄마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마트에 간다거나 뭐 백화점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한의원에 간다거나 심지어 헬스장에 간다거나 이런 예시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되게 끄덕여졌는 게 뭔가 놀이를 하거나 할 때도 엄마도 나름 즐거워야지 아이만을 위한 아이만 즐거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언뜻 했거든요. 5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킨십인데요. 지금은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안아줘야 되고 뭐 어디다 이렇게 옮겨 데려다 주더라도 계속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스킨십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킨십이 아기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기가 커가면서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하면서도 계속 스킨십을 많이 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스킨십을 잘 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막 외국에서는 막 안아줄 때 어른들끼리도 스킨십을 많이 하는데 습관을 잡아서 가족끼리 많이 이렇게 안을 수 있게 스킨십을 할 수 있게 아이와도 많은 스킨십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는 공부하되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육아에 대한 책도 많아졌고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서 키우려는 편인데 육아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2달에 한 권이라도 아니면 2-3달에 한 권이라도 하면 뭐 1년에 2권이라도 읽으면 아이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부모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말걸기 육아의 힘 책을 보면서도 제가 몰랐던 거를 많이 깨달았고 5살 되기 전까지 아이에게 언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지 좀 감이 왔어요. 이번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되게 유익하구나 라고 특별히 느낀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모유수유에서 저는 임신을 했을 때 모유수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전에 이제 딱 접목이 되면서 너무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모유수유를 잘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구나 라는 거를 경험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렇지만 대신 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착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이 되면은 한다는 거지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는 거지 너무 많은 것들을 지식을 넣고 육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라도 예전에 다 키웠어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몰라도 키웠어. 그치만 알면 더 좋으니까 조금 공부를 하자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저는 아까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그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연 상황에서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편이에요. 뭐 배운 대로 꼭 완벽하게 맞춰서 키운다 이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그렇게 키웠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하되 유연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육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봤고요. 특히 어린 아기를 키울 때에 있어서 육아의 생각을 나눠봤어요. 앞으로도 또 많은 생각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많거든요. 이런 주제가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